비공식 방문. 네, 비공식.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밀수라고 안 해요. 문명하게 비공식 방문을 한다. 김정일이 가지 못하는 중국을 우리는 매일 저녁 가니까 자부심에 넘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새로운 북한에서 새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내부 문서입니다. 네, 7월 23일자로 들어온 건데요. 내부 문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리석은 반공화국 심리 모략 책동. 이거 들어도 좀 막 무시무시합니다. 네, 자 여기 제가 한번 간단히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강연제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제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핵무기 정치공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은 오직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조금 발언 수위나 또는 핵무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러한 빈도를 굉장히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연 제강을 제공한 소식통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북한 당국이 핵무기 정치공학을 통해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핵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냐. 핵무기가 필요하고 또 남조선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신경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김정은 아닐까요? 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한분 모시고 이러한 북한의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리얼하게 한번 풀어볼 건데요. 김유아 씨 오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온 김유아입니다. 우리 이소연 TV 시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부터 해줍니까? 네, 사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핵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말 있죠.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네, 그래서 하도 듣는 말이라서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핵보다도 코 밑에 구멍이 바쁘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북한에서 살 때 보면요. 새벽 1시에 깨놨어요. 네, 먹고 살려고. 네,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가야 할 돈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국경연선을 끼고 살고 있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 이때 되면은 바로 중국으로 비공식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기대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비공식 방문을 한 우리 김유아 씨. 한국에 오신 지는 지금 몇 년도에 오셨던가요? 저 6년 차 됐습니다. 네, 그러면 2017년에 오셨고, 네. 자, 북한에서 중국을 우리 유아 씨가 비공식 방문할 정도면 국경지대다. 그렇죠. 고향은? 네, 그렇죠. 고향은 삼지연입니다. 네, 삼지연. 네, 고향은 삼지연에서 좀 농촌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삼지연 하게 되면 네. 우리 유아 씨가 네. 제가 자꾸 강사님 하는데 사실은 저랑 함께 저희 소속으로 국방부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님이십니다. 예. 자, 우리 삼지연 하게 되면 강사님 입장에서 농촌일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머나 우리 장군님이 고향입니다. 네, 고향이고요. 네, 또 혁명의 우원대한 뜻을 꾸려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명의 성지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저는 백두산을요 한 6월 말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한 40일에서 50일 동안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의 천년 기념물, 자연 이런 약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변 사람들이 한 10명씩
띠를 지어서 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약초도 캐고 열매도 뜯고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올랐지 뭐 우리처럼 뿜뿜해서 그 올라갔던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약초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야,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오빠가 백두산 네.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6월 달에 갔는데 맨 위에 네. 눈이 안 있습니다. 녹아 있더라. 네. 어마 진짜?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못 가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유아 씨는 먹고 살려고 밀수하기 위해서 약초를 캐기 위해서 다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갔다. 네. 자, 우리 산지연에서 나는 약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초 있습니까? 삼지연에서는 황기 진짜 많아요. 황기가 산에 가면 황기 밭이거든요. 이야. 네, 황기 뿌리가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깊은 건 1m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아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규정하는 규칙에 맞게끔 말리워서 진짜 우리나라의 코다리처럼 일직선을 쫙 말려서 배낭에 각지고 딱 매서 중국으로 아주 씩씩하게 갑니다. 그때 비공식 방문. 네, 비공식.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밀수라고 안 해요. 문명하게 비공식 방문을 한다. 김정일이 가지 못하는 중국을 우리는 매일 저녁 가니까 자부심에 넘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중국으로 진짜 미안하겠죠. 네, 그죠? 진짜 많이 다녔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개구리도 하고 너루도 하고 산토끼도 하고 일단은 정해진 품목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여거 하는 족족 피나무 껍데기도 했고요. 피나무 꽃도 했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사실 저는 밀수를 못 해봤어요. 네. 우리 유아동무가 밀수를 한창 할 때 네. 저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답니다. 예. 애국자였습니다. 예,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 유아 씨 말을 지금 듣다 보니까 황기라는 약초가 우리 백숙해랑 먹을 때 들어가는 그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황기는 그 가면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요 정도 되는 황기인데 중국 그 사람들한테는 큰 길이가 네. 그 1m 정도는 네, 그러면 긴 거는 그 정도 되고 오래 자랐다 이거죠. 그렇죠. 야, 거기다가 삼지연에서 나니까 더 하죠. 얼마나 약 효능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아니 1m 자랐다 몇 년 자랐을 거고요. 그렇죠. 사계절 거기에서 온갖 이런 그 영양 성분과 다 흡수해서. 해서 한 건데 저는 아까 피나무가 궁금합니다. 아, 피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피나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피나무에 꽃이 피거든요. 6월인가 그때 꽃이 피면, 피나무 꽃을 중국 사람들이 한때 딱 1년 정도만 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쓴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약초래요, 그것도. 그것도?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피나무 한 대를 베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벌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꽃이 피는데 나무가 두껍나요? 두꺼워요. 이게 얇은 나무가 아니고 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직경이 네. 한 20은 되겠네요. 네, 그 정도는 되죠. 20에서 25 정도 되죠. 산에 가서 낮에 도벌을 하면 또 산림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하면 잡혀가니까. 저는 도보하는 줄 알았더니 도벌, 도벌을 하셨군요. 도벌, 네. 예건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이 피나무를 도벌하는 사람을 정치적 범죄로 걸었어요. 북한에서는 범죄자들 하면 경제적 범죄자하고 정치적 범죄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무기 때문에 경제적 범죄자가 돼야 되는데 나무를 자른 것이 정치적 범죄자가 된 거네요. 네네. 나무를 자르니까 그냥 꽃만 따면 괜찮은데 그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 나무가 그만큼 크려면 또 몇십 년이 걸리니까. 삼지연에서 자랐잖아요. 네. 정치적 성지. 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나 아까 그랬잖아요. 살아야지. 네. 코 밑에 구멍에 얘를 베야 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꽃을 따서 북한에서 말리면 또 안 되거든요. 우리 집 앞에다 꽃을 말리면 바로 잡아가니까 그 꽃을 바로 따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가면은 중국은 우리 살던 때보다 잘 사니까 도둑놈이 없어요. 중국 가면은 도로가 다 아스팔트거든요. 전세를 냅니다, 저희가.
백두산도로라서 길 옆에 주민들이었거든요. 마을 부락이 없어서 그 도로 옆에 피나무 꽃을 쫙 말리는 거예요. 하루만 햇볕이 쨍쨍하면 내가 오늘 밤에 꽃을 따서 다음날 낮에 말려서 새벽에 바로 밀수합니까? 네, 합니까? 바로 팔아먹는 거죠. 꽃이라는 게 굉장히 얇잖아요. 그때 진짜 돈벌이가 쏠쏠하고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 피나무 꽃을 땄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네, 배짱이 이건 두둑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왜냐하면 도벌해서 정치적 범죄자 되는데 먹고 살려고 도벌했어요. 네, 꽃을 따가지고 옆에 인민들이 보면 가서 신고하니까 그렇죠. 비공식 방문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 도로에다 말렸다. 네. 야 이거 배짱이 군대 가셨어야 됩니다. 그 배짱이면.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몇 살 때부터 밀수를 했냐면요. 학교 졸업해서 바로 했거든요. 17살. 네, 17살부터 했는데, 처음에 그 어른들을, 애들끼리 못 가잖아요. 그땐 애니까 어떠한 어른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갔는데 중국을 못 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국경이라는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못 넘고, 그 국경 바로 옆에 개인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왔어요. 나는 못 간다. 나라를 배신하지 못한다. 그럼. 하던 것이 속담에 우리는 그런 뭐. 게 있잖아요. 어. 바늘도둑이 서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알고 맛을 들였고. 움직이면 쌀밥을 먹을 수 있네? 이런 자신감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이게 듣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 살짝만 탈북만 해도 국가반역죄, 비법월경죄 그렇죠. 뭐 제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정치적 범죄의 정치적 범죄예요. 네. 그러면 도벌하면서 정치적 범죄, 또 한 번 강 건너면서 또 정치적 범죄. 범죄 갔는데 아니 돈 맛은 쏠쏠하더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해야죠. 없죠. 네. 왜냐면 밥 안 주잖아요. 안 줘요. 쌀 안 주잖아요. 안 주죠. 네. 그렇다고 뭐 또 회사를 땡땡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다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는 거죠. 회사에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노동단련대 저도 한 3개월 이름이 들어갔는데 고동무를 했습니다. 이야, 고동무 여러분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동- 코저 그냥. 예. 네, 뇌물이죠. 고인다고 해서 고동무라고 북한에서는 하는데요. 고동무를 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 가면은 나는 항상 배고프면 시달리겠구나 해서 회사 사장하고 또 윈윈했죠. 6개월만 시간 주십시오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수입금을 내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수입금.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밀수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등짐을 하던 것이 정당에는 막 차를 들락날락 했거든요. 중국으로. 이 여자 스케일 벌써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공장에서 공장이 아니죠. 이제는 삼지연 군에서. 네, 뭐 어머. 비사이주의 그룹바에서 내려오면 먼저 명단이 들어가는 게 제 이름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탈북했는데요. 솔직히 스케일이 크지만 큰 것만큼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동무 때문에. 네, 어느 날 저녁에는 뭐 차에 한 차 가지고 중국 가잖아요. 그 차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차는 그렇죠. 그 고동무 차에 거다. 붙은 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이부, 검찰, 국경경비대. 북한에서는 숙제라고 하거든요. 과제를 숙제라고 하는데 숙제 풀이를 위해서 한 차를 바치는 거예요. 서문만 열어놔지 가지는 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대도 똑같아요. 저희가 네. 군 생활할 때도 돼지 한 마리 딱 나오잖아요. 네. 그 돼지 머리가 딱 날아갔어요. 그 누가 가져갔냐? 그럼 대대장님이 대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오! 중간에 딱 보게 되면 또 뒷다리 하나도 딱 없잖아요. 누가 네. 가져갔냐? 중대장이 중간 그걸 가져갔습니다. 와. 인물.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돼지 또 심장이 딱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냐? 소대장이 소소하게 가져갔습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요 고동무는 뭐 간부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잖아요.
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배급과 월급을 인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 국가입니까? 군대나 사회나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발악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야, 그 최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악할 때는 정말 그 나쁜 의미로 막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네, 최후의 그렇죠. 발악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실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달성. 무상복지, 의무. 무상교육, 그다음에 무상 저기 밥 배급 준다. 그게 지금 하나도 다 안 되죠. 붕괴됐잖아요. 네, 없잖아요. 안 되죠. 응. 그래서 막 그때 2008년도인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2008년도인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활성하면 북한도 밀수꾼들도 같이 잘 같이 되죠. 네, 그에 붙어서 같이 벌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딱 제대하고 와서 그 83이라는 걸 했는데 당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출근하래요. 네. 그래서 피복 공장이에요. 처음에 탄광에 갔다가 지당 책임 비서가 당원인데 네. 저건 날라리 같이 생겨서 탄광 보내라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이 쭈르륵 흐르면서 알았습니다 했거든요. 네. 하고 탄광 가서 한 3일 하다가 아버지가 저를 뺐어요. 빼서 그다음 다시 피복 공장이라는 데 딱 가니까 엄마 진짜 그렇게 하대요. 네. 와서 아침에 출근 도장에는 누구 땡땡이, 홍길동이, 이소연이, 김유아 출근했습니다. 그다음 딱 있다가 저녁에 와서 퇴근합니다. 그리고 낮에 나가서 자기 개인 경제활동 머리를 하는 거죠. 거예요. 네. 야, 그러고 토요일 날이면요 생활청구 하는데 우리 머리가 터집니다. 밀수를 대량적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던 우리 김유아 씨는 생활청화 할 때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비판 대상 1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활청화 하는 것도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죠. 거동무가 많이 들어간 날은 중성분자거든요. 야.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중성의 당자금을 냈다. 뇌물이라고 안 해요. 충성의 당자금이라든지 덜교육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인민군대 지원금으로 이만큼 냈습니다. 이 사람의 모범을 적고 우리는 따라서 활용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은 자기는 좀 적게 냈으니까 비판 못 하겠네요. 당연하죠. 위반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 찍히죠? 네, 안 되죠. 그런데 이달은 제가 벌이가 잘 돼서 회사에 과동무가 진짜 큼직하게 들어가거든요. 큼직하게 할 때는 뭐 회사 하나를 리모델링 해야 돼요.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가장 큰 숙제를 받았던 게 회사의 그 창문을 유리로 다 바꿔놨어요. 그때는 뭐 저 잠깐만. 화선 입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당원된 줄 알았습니까? 네, 화선 입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무슨 회사였나요? 무슨 회사냐면요. 그래서 서서한 생산 작업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작습니다. 뭐 크면은 그래도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회사 사무실 창문을 다 바꿔줬나요? 아니면 회사 생산 라인 다요. 비닐로 되어 있던 것을 네, 유리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유리로 중국 유리로? 네, 그렇죠. 썬테 딱 된 걸로? 썬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한 썬팅은 아니죠. 야, 그래도? 파릇기르한 유리였어요. 일단은 뭐 그래도 하얀 우리가- 유리가 아니고 파릇기르한 유리를 했는데 진짜 그때는 내가 이거 그때는 밀수를 하면서 충성심이라는 게 조금은 깔려 있었거든요. 밑에 저희 고장이 삼지연이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되게 1년에 한 2번씩은 그래도 뭐 휴가 현지 내려오고. 잘한 다음에 오잖아요. 사실은 놀러 오는 거예요.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야. 더 신문에 나지 않으면 삼전에서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삼전시를 꾸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한 게 김유아 씨다 하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저는 1호 접견자가 되면서부터 앞길이 그래서 쫙 열리거든요. 저기 창문을 누가 바꿨나? 그렇죠. 그렇게. 저 썬팅한 저 기업소 저 집에 나오라. 오. 이러면 김유아 씨 나가는 네. 거예요? 저도 한번 화선입당 앞에? 시키라. 그래서 했거든요. 꿈꾸셨네.
진짜 그때는 아이, 저처럼 군 복무 10년 해야 입당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 2008년도인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2008년도인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활성하면 북한도 밀수꾼들도 같이 잘 같이 되죠. 네, 그에 붙어서 같이 벌이가 잘 되는 거죠. 그 해는 진짜 제 인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해예요. 이야. 지금보다도 더 많이. 그래가지고 와, 회사 하나 쫙 해놓고 집을 새 거 딱 하고 집 안에 가전제품 지금도 엄마가 그 가전제품 그대로 쓰시고 산대요. 딸의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느낌이 있어가지고 팔지도 않고 그냥 쓰고 산다고 해서 그때는 진짜 막 난리치고 했는데 입당했습니까? 못했죠. 그렇게 쉬우면 다 했겠죠. 근데 다음 해인가 아무튼 밀수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듯이 장사 역시도 오르막 내리막 있거든요. 휴가는 받았는데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이가 안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또 검찰 벌부에서 막 진짜 쌍심지를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좀 운둔해야죠. 그래서 피신을 한 것이 북한 땅이 아니었어요. 중국 가서 피신. 중국에서도 피신했었나요? 네, 중국 산꼭대기 가서 중국 산에 가면은 그 일하는 리모브 하시는 중국 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족. 거기 가서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있다가 그래도 사람이 그게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부모가 그쪽에 있으니까 피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또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북한 뜨겠다 하고 중국 가서 운동 생활하다 또 자기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막 제가 없어졌다 나타나면 바로 알거든요. 얘는 중국 갔다. 중국 갔다. 하도 밀수를 해가지고 없어지면 중국 갔다. 나타나면 왔구나. 잡아라. 근데 북한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며느리도 믿지 말라고. 집안에서? 네, 형님하고 믿지. 북한에서는 오빠의 와이프 보고 형님이라고 형님. 하잖아요. 너 형님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집끼리 아빠, 엄마랑 막 쓰군 데다가 형님만 밖에서 오면은 막 먹는 모두 척 하면서 감시자. 안정을 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슬프다. 네, 중국 가서 3개월 정도 되고 살다가 돈을 벌어서 집에 왔거든요. 제가 또 북한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연로하셔서 살기가 힘들어요. 엄마는 또 책상 물림이고 아빠도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사람이라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 생각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 식구 중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는데 제가 집에 오니까 엄마는 항상 밖으로 문 잠그고 동네만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문 열어놓으면 바로 쳐들어오니까 그때 집안에다가 딸내미 네. 넣고 문 잠그고 다녀. 잠그고 밖에 다니다가 진짜 뭐 짐승 사육하듯이 밥만 해놓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그 한 4시쯤인가 엄마가 저녁하러 오셨어요. 저녁하러 와서 막 불 떼고 있는데 밖에서 잡으러 왔구나. 네, 근데 항상 제가 있으면 동생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밖에서 막물 보는 거예요. 딱 막 보는데 옆에서 백호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아시죠? 백호 쳤어. 백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북한에서 말했는데 집 100세, 호라는 게 가호자를 쓰거든요. 100세대를 관리하는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보이부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보이부 백호가, 소속이에요. 네, 백호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 기억도 나고 이름도 기억나는데 키가 진짜 전봇대만큼 크거든요. 그래 엄마가 백호를 저희 지역에서는 백호라고 안 하고 떼또 하거든요. 떼뭉치라고 해서 잘 안 씻는구나. 아니죠. 항상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뭘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밀수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집들만 다니면서 어제 저녁 중국 갔다 왔던데 하면은 줘야 돼요. 왜냐면 꼬투리 잡히기 싫으니까. 네, 줘야 돼요. 고와서 주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엄마가 백호가 온다는 거예요. 당장 집 앞에 왔어요. 칠 데가 없어요. 그 어디 숨어나면요. 북한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6, 70년대처럼 마루가 있어요.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나무가 있고 아궁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고 난방 보장하고. 그렇죠.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둑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돼지, 토끼, 개 다 마루 밑에서 살아요.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불 뗄 때 옆에 돼지가 꿀꿀거리고 네. 불 때문에 토끼가 뛰어나오고 그래요. 근데 숨을 데 없어서 제가 돼지울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마루 밑에. 그 마루 밑에 숨어 있는데 돼지랑 같이 있었구나. 돼지가 와서 사람이 오면 돼지도 먹이를 주는 줄 알고 개처럼 막 이렇게 사람 옆에 막 치대기거든요. 꼴꼴꼴꼴꼴꼴꼴 하면서 여기 치대기고 저기 치대기고 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쫓기지? 그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짐승이 돼보니까. 짐승우리에 들어가서 짐승이 돼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그치. 딱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내가 나라를 반역한 것도 아닌데. 그치. 어디 나가서 나라가 나쁘다, 수령이 나쁘다고 내가 막 이렇게 떠든 것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갔다가 또 그것도 내 저국이고 내 엄마가 있다 해서 내 발로 또 북한을 왔는데 왜 또 잡아가지?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진짜 그때 한 밀수 한 8년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쫓기며 사는데 내 인생이 부유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까? 이제는 떠나야 되나? 거기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때또 백호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니까 또 딸이 중국 갔다가 몇 달씩 살다 왔는데 왔으면 먼저 보고부터 해야지. 그렇죠. 보고체계가 서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와서 나는 이렇게 왔다 하면은 회개해야지. 그렇죠. 살려줄 건데 온지 이제 며칠 됐는데 내가 딱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하면서 막 엄마 아빠 보고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막 진짜 돈 내놔라. 네, 막 그 자본가와 머슴처럼 막 엄마 아빠도 막 손이야 발이야 막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할 수도 없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구나. 일단은 내가 이 땅을 떠나자. 떠난 다음에 탈북이라는 게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가다가 뭐 사고 나면은 얼마나 제가 조상님들 앞에 죄스러운 일이겠어요. 일단은 내가 먼저 가보자. 이 길이 편안한지 안전한지 내가 밟아보고 가족을 데려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엄마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끝나서 전화하니까 엄마나 1억을 내랍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니까 정말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살고 자 이래서 뭐 밀수라는 걸 어린 나이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감실 같은 것이 조여오니까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왔더니 또 와서 착취하고 갈구고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고 그럼 떠나야죠. 근데 우리 유아 씨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북한에서 유아 씨가 중국에 건너가서 3, 4개월 있다가 다시 북한 갈지언정 탈북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데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9년이 걸렸습니다. 9년. 9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길에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매번 탈북이죠. 중국 하면은 내가 결심하면 무조건 그러네. 탈북입니다. 몇천 번, 몇만 번이 더 되죠. 그러면 9년 동안에 몇만 번을 탈북하셨어요? 그렇죠. 야, 근데 아예 내가 이제는 영원히 이 땅을 떠나자라고 마음 먹는 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인간이잖아요. 짐승과 다르게 인간이잖아요. 그 사회가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가족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웠고 그 공간을 뜨지 못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좋아서 안 뜨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하나의 뭐 사람이 사는 집단이잖아요. 북한 사회라는 것을 떠나서 저도 아빠 엄마 손에서 한 6식구가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알죠. 고난의 행군이란 거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진짜 시체도 많이 받고 어릴 적에 동생이 태어나서 뭐 얼마 안 돼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동생이 먹지 못해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마음 어떤 생각이 아프구나. 드는가 하면요. 동생 때문에, 너무 쓰려고 아파요. 솔직히. 그런 사람을 내가 고난의 행군 때도 내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가족을. 막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내가 그 가족, 아빠, 엄마, 패밀리가 돼서 진짜 끈끈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이 그나마 내가 밀수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 가족을 나쁘게 말하면 버리는 거잖아요. 뜬다는 게 결심이 진짜 마음의 무게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유아 씨가 가장이었어요. 가장이었죠. 집안에. 네. 제일 마지막 선택이 탈북이죠. 네, 제일 마지막 선택이 저는 탈북이라고 생각하고요. 압록강 건넜겠네요, 또.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압록강 건너는 건 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의심했냐면, 야,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만, 몇 개월 정도만 다 받고 나가면, 네가 겠다는데 다 보내주고, 집도 공짜로 준대. 어머나? 야, 봐라? 어디 세상에 집 공짜로 주는 나라에 있니? 그게 무슨 소리 할까? 뭐, 임대, 아파트, 임대라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진짜 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중국 건너와서 그 중국에서 같이 동업을 하신 그 북한에서는 브로커라고 하거든요. 대방이라고 하죠. 상대방. 대방. 거래처.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처라고 하는데 대방이 선을 놔준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한국 가겠다 하니까 그 거래처가 잘 생각해라. 너 한 번 가면 못 간다. 그 사람이 또 생각해서 말을 했겠죠. 아니죠. 그래가지고 대박 놓칠까봐. 아, 그랬나요? 차로 장사하는 대박 놓칠까봐. 큰 손을 놓칠까봐 큰 그랬나? 아우, 제가 또 하나 양성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을 놔줘서 제가 거래처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하고 연락을 가지고 한국 브로커가 어느 쪽을 가서 다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라인 없이 무작정 온 거예요. 와서 나는 한국 가겠다 하니까 이 거래처가 조선족이거든요. 조선족 사람들이니까 언어 통하니까 장사를 그렇죠. 하지 안 돼요. 힘들어서. 또 한국하고 연락해서 쭉 이렇게 연락을 놨는데 먼저 한국 사람하고 통화했거든요. 저는 그분도 북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야, 아까 한국 그분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래도 한국에 있는 브로커네.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먼저 오면은 하나원에 가야 된다요. 하나원이 뭐죠? 아, 먼저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사이 나가는 거 아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하나원이 뭐죠? 하나원이래.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원이래요. 그게 근데 센스가 없었군. 근데 그렇죠. 정착 교육하는 데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겠는데 하나원이지 뭐야? 하나원은 뭐 너 북한 사람 맞나? 이러더라고요. 맞는데요. 기분이 착 잡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야. 내가 밀수방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 제가 딱 넘겨짚었죠. 저는 그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릴 적부터 마음 같은 아이스크림 장사부터 했어요. 일단은 사회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는 13살부터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누구 생각하면 앞서 생각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선입견 같은 게. 요거 봐라. 가지 말아야 될까 하는데 그 찰나에 대한민국에 먼저 온 저의 고향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 연결됐나요? 연결됐지. 늘 그래. 무슨 생각했냐면, 야, 북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북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모든 게, 뭐 소문이란 게 몇 초세로, 막 빠르면 몇 초, 뭐 오래 가면 며칠이잖아요. 그거 시스템을. SNS, 카톡 다 있어요. 그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중국을 들락날락 한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깊숙이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 북한 사람 대단히 똑똑하구나. 우리 고향 사람이. 어. 요 라인을 딱 타면은 나는 불구도 안 되겠구나 하고 맨 4시간씩 통화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네, 내가 가서 다 과연 살아날 수 있냐? 4시간 통화. 야, 네. 그게 궁금한데. 4시간 통화. 뭐 물어봤나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물어봐는 게 언니, 우리 남조선에 가면은 하나원에 가는데 언니 힘 좀 써라. 북한처럼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돈이 쫙 가면은 거동거동 써라. 언니 힘 좀 써라.
내가 그거 다 보상해주겠으니까 내 맘 믿어 나를 잘 알지? 그러니까 내 일을 알지 뭐. 근데 난 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 그쪽에서도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이게 돼. 지금 치차가 지금 뻐그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그 연설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남조선에 가니까 자본주의 물을 들어서 지금 나를 꼬셔서 내가 한 사람 데려가면 니는 돈을 버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북한은 서로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 믿지 않으니까 어. 나를 꼬셔가면 네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있구나. 돈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의심했냐면 야 거기서 한 3개월 정도만 몇 개월 정도만 다 받고 나가면 네가 하겠다는데 다 보내주고 어? 집도 공짜로 준대. 어머나 야봐라. 어디 세상에 집 공짜로 주는 나라에 있니? 그게 무슨 소리할까? 뭐 임대 아파트 임대라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야, 북한은 임대라고 안 하잖아요. 들어도 못 봤습니다. 임대인지 임시성을 가진 대학 할아버지인지 아니, 북한은 내가 집이 없어서 이제 웃방 좀 살고 싶어. 새빵살이 그럼 동거 안 되잖아. 더 대한민국 동거.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거 동거인데 그치? 이렇게 북한은 그 동거를 하는데. 아 그래 내복 하는 말이 아파트 누가 공짜로 줘? 아파트 준대요. 그래 아우 안 믿는다. 언니야 사진 찍어 보내봐라. 사진 딱 찍어 보내는 자기 거예요. 집을? 자기 집을. 그래 아 괜찮네. 니 날 꼬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하고 차단시켜버렸어요. 4시간씩 통화하다가? 아 차단시켜버렸어. 어머나. 믿으면 안 되지. 잘못 믿었다가 날아가거든요. 이게 내 고난행군 때도 요거 유지한 목숨인데 그래가지고 아야 아웃이다. 너 젓가락 아웃시켰지. 아웃시키고 또 다른 북한 사람하고 어느 연결해서 또 브로커가 나 연결한 거예요. 지금 북한을 뛰쳐나왔잖아요. 나왔지.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얘는 다시 북한 안 내가 진짜 다시 북한 들어가면 적어서 10년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저희 죄명이 경제범이었어요. 경제범. 경제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경제범이었는데 최고 많아야 7, 커져. 8년이었어요. 근데 경제범은. 정치범으로 돌았거든요. 왜냐면 왜 정치범이 됐냐면 북한에서 밀수하면서 동 알죠? 구리. 파동, 구리 하면은 정치범 걸려요. 구리에서도 그 구리선 있잖아. 전기선 자르면 그거는 영락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자른 게 아니고 자른 사람의 물건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불었네. 이놈이 잡혔어요. 불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망치듯 튕겨 나왔어요. 이야. 근데 북한이 북한 왜 다시 못 가겠네. 네, 왜 구리 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많이 하냐면 북한에서는 그 구리가 탄알이 돼서 탄피가 구리를 만들잖아요. 탄알이 돼서 남조선 개새끼들이 탄알을 만들어서 북한에다 쏴버린다. 그러니까 내 죽는 무덤을 내가 파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도 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이부 안전부 다 저희 라인이 또 있죠. 내가 먹었던 사람. 그렇죠. 내가 잡히면 네가 죽는 거야. 이해되죠? 내 한 줄로 줄래 다 걸리지 지금. 제가 지금 한 17살부터 밀수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나한테 가라.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번에 비사에 잡히면 이제 나도 힘을 쓸 만큼 썼다. 알아서 해라. 가란 말을 못하죠. 가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하는 애들로 말한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아 그래 이 땅에서는 이젠 끝이구나. 우벼 먹을 만큼 우벼 먹었고 가족도 그만하면 내가 많이 그새 고생하면서 지켰다고 뛰쳐나왔어요. 다시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구리 장사였네. 그래서 또 다른 북한 사람하고 브로커가 또 연결시켜줬죠.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또 믿으니까. 안 믿어졌지. 또 연결시켜줬는데 또 아웃시켜버렸어요 제가. 왜요? 뭐 무슨 믿어? 말 들었어? 돈을 준대요. 한국 오면? 정착지원금? 모르지 무슨 돈을 준대. 얘들이 진짜. 안 갈 거야. 이제는 중국 그 브로커 보고 그러지. 야, 내 너 집에서 머슴하겠으니까 날 먹여 살려라. 야, 이 북한은 내 북한에서 이렇게 난다긴다 한 정도면 여기 와서도 얼마든지 내 살 수 있으니까 먹여 살려라. 그러니까 얘가 시집 보낼까? 그러는 거야. 야, 시집은 안 간다, 내 시집 갈 거 아니야. 내 눈에 차는 사람만 시집 가지. 네 골라주는 사람은 안 가니까 일단은 내 절로 저 중국
북한을 인접하고 있는 중국 쪽에는 조선족이 많아가지고 몽땅 나가면 북한말 쓰고 간판이 다 한글을 써 있어요. 맞아. 내가 살아가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랬죠. 내가 조선족이라고 살겠으니까 일을 하면서 내 눈에 드는 진짜 야, 생각이 어리석죠. 내 눈에 드는 남자 있으면 그때 시집갈 거니까 그냥 나를 직업만 알서 내줘라. 아무 일이나 할 거니까. 얘가 하는 말이 네 아무 일 못한데 자유분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 했는데 그게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자그만하거든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밀수를 하는 거래처 사람들이에요. 다 밀수에 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장사를 맞겠지. 한다면 거래처가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치. 몇십 명, 몇백 명이 돼요. 하도 많이 들락날락 하면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노출되면 나의 거래처인 중국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야. 맞아. 그게 다 또 북한에 가도 내가 사람을 다 잡아. 중국에 가도 다 잡아먹어 지금. 그래 또 인간관계가 걔하고 내가 장사를 한 게 근 10년이 되거든요. 근 10년이 되거든요. 한 9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처디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치.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살게는 해줘야겠는데. 무슨 소리냐면 네가 우리 집에 오래 있으면 분명히 너네 쪽 사람들 우리 집에 오고 주변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를 또 그쪽에서도 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소를 하면 네가 다시 북한에 가야 된다. 북한 가면 넌 죽어. 나는 벌금 내면 끝이야. 그치. 너는 죽는다. 선택해라. 그래 내 한국 가마. 또 지금 선택 길은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삼각형에서 점을 찍은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 한국 가마. 근데 내 한국 가도 믿지 못하겠단 말이야. 날 좀 믿게끔 니 좀 노력해봐라. 야, 그때 탈북민들 하긴 그러니까. 탈북민 나는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방송 봐도 안 믿었을 거야. 안 믿어. 쟤들은 돈 받고 한다. 드라마도 안 믿었어. 혼자 너무 밀수 오래 해서 안 믿었어요. 남을 안 믿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 드라마도 진짜 많이 봤는데 다 안 믿어요. 차 있고 집이 좋고 하나도 안 믿었는데 맞아. 딱 하나만 믿었거든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뇌가 지령을 안 해요. 뇌가 지령을 안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야, 명언 많이 나온다. 딱 하나 믿었는데 뭘까요? 나 오늘 학교 가니까 바로 나오더라 애들이. 진짜요? 야, 그래 지금 애들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랬어. 뭘 믿었다? 인터넷? 인터넷 아니요. 안 해요? 먹는 거 하나. 먹는 거? 뭘 딱 믿었냐면요. 항상 드라마 보면 항상 라면 먹어. 그래서 한국 가면 라면은 내 하루 세 끼 아니라 10번도 먹을 수 있겠구나. 차도 안 믿고 월급 이런 것도 안 믿었어요 솔직히. 주는데 저렇게 부유하지 않고 저렇게 해외를 나간다는 게 이 세뇌를 하도 받다 보니까 믿지 않았거든요. 딱 라면 그래서 정신없이 먹고 라면에 계란 늘 라면. 그것만 딱 믿고 탈북했거든요. 나는 가면 라면은 먹겠다. 라면 하나원에 갈지언정. 그래 하나원에 갈지언정 먹다 죽은 귀신은 없다는데 그래. 때까지 좋다는데. 라면 먹으러 가자. 엄마가 하시는 말이 엄마는 첫사랑을 찾아왔다고. 그래 내가 물어봐줘 꿈에서. 엄마 그러면 아빠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한 거야? 하니까 라면 있는데. 라면 믿고 가야죠. 떠났거든요. 떠나가지고 라오스, 태국 거쳐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처음엔 진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국에 딱 와서 처음에 이렇게 국정원 들어갔잖아요. 네. 국정원 들어가서 조사를 이렇게 봤는데 아니 군대 갔다 왔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봤는데 이게 처음에 딱 들어가면 다 같이 탈북민 들어간 사람들끼리 한 명씩 이름 누구 뭐 하다 왔어 요 정도만 먼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 북한에서 뭐 하다 왔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마디. 군대 맞구나. 하도 탈북민들을 많이 버시고 저사하셔가지고. 네, 그래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직업에 있다가 맞는가에 따라서 대답과 자세들이 달라요. 틀리죠. 네. 저는 군대 갔다 온 거지. 알겠습니다. 하니까 군대 갔다 온 거 맞구나. 이렇게 해서 저사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너 군대에서 불렀던 군가 있잖아요. 네. A4 용지만큼 갖다 주면서 앉아서 내 차례 될 때까지 계속 대기실에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씩.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 달 있었어요. 저는 한 달까지는 안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은 것 같아요. 바로 나왔거든요. 그때는 빨리빨리 뺐네요. 저희 때에는 한 달에 100몇 명씩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이렇게 대기하는데 이만한 거 갖다 주면서 군가 북한에서 적어야. 불렀던 군가를 적어라. 1절, 2절, 3절에서 어머 어떤 거 생각 안 납니다. 나는 것만큼 적어라. 근데 그것도 제가 군인이었는지 감시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뭐요? 유아 씨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해인가 네. 가족이 편지를 보내줘서 네. 저한테 펑펑 울면서 전화했던 네. 그 섬편지. 생각도 갑자기 납니다. 근데 드라마라는 우리는 그쪽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와 함께 그리움이에요. 그죠? 항상 그리움과 그다음에 죄스러운 마음과 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꿈을 꾸면 항상 대한민국에서 놀이공원 가서 즐거운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오늘 또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 한 이런 좋은 꿈만 뇌에 담아서 내가 그걸 추억하면서 인생은 추억이라는 걸 먹으며 산대요. 근데 내가 먹는 인생 추억은 해피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꿈꾸면 엄마가 버리고 나가요. 꿈에서. 그래서 엄마 찾아봐. 어떻게나 찾아가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엄마 찾아가면 엄마가 하시는 말이 엄마는 첫사랑을 찾아왔다고. 그래 내가 물어봐줘 꿈에서. 엄마 그러면 아빠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한 거야? 하니까 그래 또 엄마는 첫사랑이라고. 꿈에서 깨어나 보면 이상하게 요놈의 꿈도 새벽 4시에서 5시면 딱 나와요. 깨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 인생을 꿈에서 암시를 했구나. 내 인생을 꿈에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엄마가 첫사랑을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나의 첫 고향이고 고국이었구나. 이것을 꿈에서 자꾸 이렇게 해몽하지 않나? 근데 너무 싫어요. 엄마를 보지만은 차라리 꿈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엄마가 또 고난행군 때 되면은, 고난행군 때 얘기를 하면, 지금도 역시, 북한은 장마철이 제일 싫어요. 돌아라는 게 막 진흙 떨어, 막 개똥, 소똥, 막 질쩍질쩍 거리는데, 전정에서 대줄기 같은 빗물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요. 집에서. 네. 그러면, 대야란 다 갖다 놓고 그것도 모자라면 수건을 막 놔요. 잘 데가 없잖아요. 이모 집, 삼촌 집 눈치 보며 자던 그걸 또 꿈에 꾸는 거예요. 또 장마철이니까 어느 날 강의 가는데 새벽 4시에 또 깨났거든요. 사람이 컨디션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내가 숙면을 잘한 날에는 막 혓바닥에 기름칠을 쫙 했어요. 강의 가서 강의 네, 이건 내가 맞나? 이게 신의 계시가 있어서 이렇게 잘하나? 그런데 컨디션이 나쁜 날에는 잘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혀가 까들어 들어가, 막 말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도 장마철이라서 막 가족 생각하고 일찍 잤는데 꿈에서 또 엄마가 또 나타나셨지 뭐예요. 엄마 어디 가냐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 어디 가지 남이섬에 자라섬에 가니까 그 바가지 박을 관상용으로 심었더라고요. 북한은 그걸 진짜 쪼개서 물바가지를 쓰잖아요. 항상 제 어릴 적에 엄마가 못 살 때 그 바가지 박을 들고 다니면서 동냥이죠. 어디 가서 좀 빌려 먹읍시다. 그게 꿈에 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비오는데 엄마 찾아가. 갔는데 엄마가 대문 앞에 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왜 이제 왔어? 하니까 어디 뭘 빌리러 갔는데 하나도 뭐 빌려왔다고 하는데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꿈에서 봤는데 구슬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구슬이. 그래. 엄마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 깨나서 아침에 강에 가면서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엄마가 좀 꿈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서 이제는 잘 산다 걱정 말아라 이런 걸 진짜 하느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내가 좋으랴. 맨날 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그 어린 나이부터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유아 씨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탈북해서 그 가족이 이제는 뭐 작은 도움으로라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살고 있어도 늘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비하면 부족한 거야. 네. 늘 아쉬운 거야.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늘 아쉽고 부족하고 내 가족한테 막 내가 살아가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네. 한국에 와서 우리 그 유아 씨는 지금도 라면 좋아합니까? 안 먹습니다. 왜요? 너무 먹어가지고 처음에 와서 이야 뭐 대한민국의 라면은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라면에 제일 맛있는 라면 너구리. 너구리. 북한에서 너구리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너구리 또 그래 먹었구나. 너구리 먹고 삼양라면이고 뭐 신라면이고 안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라면 냄새 맡으면 몸이 떨려요. 지금은 라면이 싫어서 안 안 먹습니다.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야, 저는 하루에 한 번 이게 커피를 마셔요. 네. 북한에서 우리 유아 씨는 커피 드셔보셨나요? 커피는 그 중국 밀수하면서 그래도 간간이는 한국 커피? 막대 커피. 이야, 봉지 커피, 그렇죠. 믹스 커피. 막대 커피. 야, 막대 커피는 사랑입니다. 네, 막대 커피 감히 못 먹죠. 못 먹죠. 못 먹죠.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북한 시장에 이렇게 보면 옆에 그 매점 같은 게 생겼어요. 네네, 개인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분식집 같은. 맞아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빠가 대학 교수라고 선이 많이 들어와서 중매가. 그러면 하루는 나가서 이 남자 만나보고 들어오고 다음날 아빠가 또 야 어느 보이지도 않거든. 그럼 또 나가서 만나고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언성에서 분당보에서 일하는 군당 보이지도 않거든. 또 나가 만나고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매점에 가 밥을 사줘. 네. 밥을 사주고 어머 보이지도 않거든. 이게 다른 급이 다르죠. 거기는 젊은 애들이 딱 이게 아주 그냥 최고의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으쓱하며 서 있잖아요 매점에. 네네네. 탁 서서 야 막대 커피 가져라 하니까 어머 세상에 커피를 가져왔는데요. 네. 요 막대 커피 하나를 우리 소주 만지는 소주잔 있죠. 네. 북한 하얀 도자기 잔이잖아요. 네네네네네. 뭐 요만한 잔은 4잔을 탔네. 내장까지 안 가야 되는데. 아니 한국은 한 사람이 한 봉지 타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규정인 줄 알았어요. 얘 마음인 거야. 아. 4잔 타고 싶으면 그러면 4잔 타고. 내장하고 하나 가지고 인원을 다 맞추는 다 거예요. 맞추는 거야. 5명 갔으면 5잔을 타고. 그냥 달다구리 하고 그 까마치 누룽지 탄 냄새가 좀 나고 그러고 그냥 다 먹는데 무슨 분위기에 먹냐면 요만한 한 잔이 그때 북한 돈 500원인 거예요. 야, 되게 비싼데 저 그때 북한 월급이 1250원이요. 그랬나요? 네. 대학 교수 월급 일반 노동자 월급이 2,600원이잖아요. 저는 월급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탈선해서. 굉장히 편안한 직업이라서 그냥 그렇게 월급만 그렇게 쳐준 거예요. 근데 안 주잖아요, 돈도. 안 주지. 근데 글쎄 커피 가니까 요만한 잔이니까 500원 내요. 와. 네, 그래서 그래도 뭐냐면 이 커피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물이 한 번 지나가고 설탕 맛하고 누룽지 맛 나는 거 500원짜리 마시는 이 남자는 이게 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보이죠? 이게 다 해서. 그래 나 이런 그 마시는 커피 사람이야? 마시는 사람 뭐 우리는 이거 뭐 신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인 거예요. 재수 없어서 안 했어요. 섭을 잘하셨습니다. 탈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네. 자, 우리, 이렇게 북한에서 밀수하다가 하나원에서 참 우리 이런 얘기들이 북한에 좀 많이 가면 좋겠어요. 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참 임대 아파트, 월세를 내면서 탈북민이라고 집을 또 주잖아요. 그렇죠. 네, 주고 그 집에서 저희가 월세 관리비를 내면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은 내가 내 집을 또 사가지고 마련을 할 나갈 수 수도 있고 야 이러면서 그게 뭐 우리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우리 그 유아 씨는 네. 내가
한 것 중에 지금까지 그래도 한 7년 지금 네.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다. 요것만큼은 내가 잘한 것 같다. 제일 한국 와서 와서. 제일 잘한 어. 거는 사람이 인간 생활이라는 게 제가 제일 잘한 거는 돈도 좋지만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야, 근데 그건 빨리 터득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회 적응이 남들보다 빨라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눈치. 내가 눈치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 빨리 제가 알았기 때문에 13살부터 알았기 때문에 돈도 중요해요. 돈을 빼놓고는 우리가 행복하다 말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큰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 맺으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는 게 진짜 사람을 잘 만나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테이블 위에 다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미안한데 선생님 뭐라 그러는데 우유는 오면서 CU에서 사는 거니? 하니까 그리고 또 잘했다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애 북한에 있을 때는 직업애라는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 직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직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 유아 씨가 와서 지금 요즘에는 군부대 다니면서 우리 장병님들께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서 네. 북한 이야기를 한다 통일 강사로도 네.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학교에 가서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 네. 대한민국 네, 우리 네. 학생들을 보면 야 북한하고 이건 좀 다르네. 야 이거 내가 강사로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요. 첫 수업을 들어갔어요. 애들이 우유 먹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자식이 없어가지고 모르거든요. 학교에서 우유 주고 간식 주고 이걸 몰라요. 맞아. 학교 가면 아침밥 안 먹고 왔을까봐 네. 하나씩 줘. 그래서 테이블 위에 다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미안한데 선생님 뭐라 그러는데 우유는 오면서 CU에서 사는 거니? 하니까 CU에서 사는 거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문 생기는 거예요. 야, 돈 있는 엄마만 주는 건가? 야 그러면 학교에다 돈을 내는 거니? 참 철이 없죠. 그러니까 돈은 안 모르니까. 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강의 끝나면서 물어본 게 그러면 교실 청소는 어떻게 해요? 하고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아줌마들. 복도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있고 학교 관리해주는 아줌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던 북한 학교는 선생님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청소하지 않으면 학교 조직 생활을 못한다든지 김씨 일가에 대해서 나쁜 발언을 하면 무조건 처벌로 화장실 청소 아니면 교실 청소 시킨다 하니까 괜찮네. 애들이 야 화장실 너도처럼 이런 좋은 변기에 있고 딱 버튼 누르면 쫙 하고 내려가는 그런 데가 아니야. 재래식. 네, 재래식 판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름에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귀여운 것들도 있고 꼬리꼬리한 냄새도 있단다. 그걸 다 치워야 돼. 생각해봐.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게 싫어요. 되게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얘기하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때가 사춘기였나 봐요. 근데 우리 북한에 사춘기란 말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제가 학급반장을 했는데 우와, 대단하시다. 그냥 아빠 엄마가 간부니까 자식도 새끼 간부예요. 아빠 찬스인가요? 아빠 찬스. 학급반장을 했는데 학교 우리가 공부가 끝나면 밑에 바닥이 이렇게 시멘트로 됐잖아 북한은. 시멘트 이렇게 저희 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돼요. 그죠? 닦아야 맞아. 되는데 톱밥을 가져다가 톱밥에다 물을 좀 묻혀서 몇 명을 써서 발로 막 밀든지 아니면 손으로 열심히 걸레를 다 장갑도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밀고 그 뒤에서 빗자루 한 번 1차 뒤에 2차 3차까지 맞아요. 빗자루 쫙 쓰면서 교실 공간에 쫙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책상 탁탁탁 정리하고 네. 그날따라 선생님이 공부시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뭐 했냐면 야
그냥 청소하고 가자. 집에 가자. 선생님 지시를 어긴 거야. 왜냐면 야, 우리 선생님이 악하게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부하는 줄 알고 착 들어봤는데 애들이 옆에 제재소에 가서 솥밥을 밖에다 퍼들고 저랑 노래 부르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뇌물 받았던 빨간 니트 있잖아요. 네네. 니트를 입었어요. 거기다 까만 교복 치마를 입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는 나한테다가 톱밥 바켓지 있죠. 네. 톱밥 그릇을 들어서 나한테 다 던진 거야. 이야. 딱 던지니까 빨간 니트에 톱밥이 그냥 쫙 가서 붙었어요. 아, 그렇게 되지. 니트니까. 들어앉으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반항도 못하고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학교 다시 난 안 간다. 상처받아서. 상처받아서. 네, 내가 얼마나 이 옷을 아끼고 이쁜 옷인데 톱밥 지금 이 선생님이 나한테 폭탄을 이거 쏟냐. 엄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울고해서 이틀을 학교 안 갔어요. 그때 우리가 그 톱밥 가지고 재래식 네. 화장실도 널판지로 되어 있고 밑에 그 배설물이 있는 그위 가서 톱밥을 밀어가지고 밑으로 떨궈서 톱밥 한 번 또 덮어야 된다. 겨울에는 나무 재를 가져다가 재를 한 번 덮어야 뿌려야 된다. 뿌려야 그 냄새 안 오고 구더기 안 낀다 하면서 학생들이 요만한 애들이 그냥 일하고 지금 방학이잖아요. 북한은 방학이 없지. 놀기만 하라는 방학이 아니라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지시잖아요, 이거는. 그 뭐지? 장마철이 되면 강둑이 무너지잖아요. 강둑 덜 쌓기를 해야 돼요. 애들이 덜을 날려야 그렇죠. 돼요. 새벽부터 엄마랑 같이 일어나서 덜 쌓기 하고 그다음 또 뭐 하나 있냐면 우리나라는 냉난방이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아무데나. 북한은 냉난방 시설이 안 돼가지고 난로에다가 나무를 떼야 되잖아요. 탄도 없으니까. 여름이 되면 애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돼요. 겨울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해서 산에 가서 톱질해서 패고 한 거는 높은 학년 언니 오빠들이 하고 그걸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할 게 없으니까 다 메고 온단 말이에요. 여름에 그래 방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노동에 착취를 많이 당하죠.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북한에서 그렇게 노동을 했는데 뭔 생각이 나냐면 네. 꼭 1호 열차가 지나간다고요. 돌아다니요. 삼지연은 뭐 김정일이가 많이 오니까 더 많이 했겠네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는. 네, 그 1호 열차 온다고 철길을 보수 작업을 애들이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내류가 이렇게 있고 침목이 있잖아요. 나무로. 네. 이게 다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썩었다고. 거기를 이거 부식을 방지한다고 돌 있죠. 돌을 옆에 앉아서 방치를 계속 까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깔고 입혀야지. 1학년 1반은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 2반은 맞아요. 구간 많이 하셨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1호 도로 닦기. 1호 도로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씨를 1호라고 하잖아요. 호자를. 1호 도로는 양강도는 1호 도로가 훨씬 많겠네요. 1호 도로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면 안 돼요. 1호 도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내가 만드는데 내가 지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걸리면 무조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에 걸이라고. 정치범은 아니지만 벌금 내지 않으면 또 군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1호 도로를 지나가면 거리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곧 지나가는 그 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한 2차선 도로 그 정도거든요. 거기를 못 지나가서 삥 돌아가면 30분을 가거든요. 요거 지나가면 되는데. 네. 2분. 그러면 주머니에다가 담배 아니면 술을 가져가거든요. 일부러. 만약에 내가 들키면 이걸 줘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은 살아가는 게 쏠쏠해요. 별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장사꾼들도 30분을 돌아갈 거 2차선 도로면 2분? 그렇죠. 1, 2분이면 쫙 지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갈 걸 대비해서 단속 걸릴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챙겨가는 거죠. 그 처서 애들은 그나마 잘 살아요. 걔들도 막 이렇게 보이부 안전부에 쳐넣지 않아요. 넣어봤댔자 자기들한테 챙겨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죠. 지나가긴 지나가요. 근데 그 호위국도 우리 군대 때 보게 되면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 데려갔는데 출신 성분 좋아서 데려가 보니까 키도 좀 작고 삐리삐리하지. 좀 이렇게 좀 인물도 좀 이렇게 그 옆에 세우긴 그렇다 그러면 경비 내려보내잖아요. 맞아요. 급수가 있어. 호위국도. 급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도로도 그런 친구들이 서서 지키고 참 그랬는데 밀수하면서 그런 돈도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류가 갈린다 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갖다 내면 네. 돈 없는 사람은 가서 노력으로 그 아. 돈으로 먹고 살면서 예, 도로를 짓는다. 아, 내가 돈이 있으면 노력자를 사는 거네요. 노력자 사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방법으로 요즘은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해지죠. 네. 변화하는 세월에 맞게 북한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자,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원 좋았습니다. 그죠? 하나원 좋았습니다. 하나원도 좋았고 참 그 교육과정도 참 잘 받고 나니 네. 대한민국 와서 정착하는 것도 이제는 인간관계가 좋더라, 인간관계가 돈이더라. 야, 정착 너무 빨리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강의 활동까지 해가는 우리 유아 씨. 네, 대한민국에 와서 참 우린 감사한 게 참 많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감사함을 좀 많이 느끼잖아요. 왜냐면 북한이라는 지옥과 대한민국이라는 천국을 두 개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쵸.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소중함. 네, 소중함, 나의 이 자유권이라고 하죠. 이야. 야, 자유권이죠. 북한은 뭐 자유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유라는 말은 있어요. 노래에도.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북한에서 진짜 앵무새처럼 자유권 없이는 사람 죽은 것이니. 사람 죽은 것이니. 진짜 외웠는데 진짜 이거는 폐에 느낀 게 아니고 입으로만 외웠어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자유가 소중하고 좋구나 하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여기 와서. 오늘 지금 우리 여기 녹화장으로 오는데 응. 우리 유아는 가면 안 돼. 여행 증명서 있어야 돼. 이놈이 죽으려고 난리요. 여기 자유입니다. 그래. 그죠? 바로 격하게 나가죠. 그렇죠. 요즘은 또 라면 왜 안 드십니까?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자유입니다. 그지? 그죠? 네. 머리짓할 이게 뭐야? 머리를 기르고 말이야. 이것도 내 맘입니다. 네, 이게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네, 자유였고 행복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자유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땐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오직 내 목숨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진짜 가족을 위해서. 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오, 마인드 좋아요. 네, 너무나도 북한에 있을 때 어릴 적부터 고생을 했고 진짜 먹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내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변 돌아보면 감시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렇죠.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즐기면서 살아요. 인생은 즐기는 거잖아요. 이야. 인생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사는 인생이라서 돈을 쫓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너무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즐기면서 행복은 소소한 것부터. 자, 녹화 끝나면 뭐 합니까? 네, 저는 맛집으로 가야죠. 이야. 아하, 저 다 좋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네,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커피 한잔 네, 하고. 커피인지 코피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 또 드라이브 하면서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또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유아 씨처럼 맛있는 거 먹을 생각, 또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를 듣는 생각,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하는 요 마인드 말한다는 것 자체는 정착을 아주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 같은 탈북민들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유아 씨하고 진행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